묻고 더블로 가는 민족, 오징어 게임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베팅의 민족. 우리나라 투자자들 베팅 참 좋아합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속슬이라고 부르는 SOXL이었는데요. 얘가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입니다. 오늘은 이 레버리지 ETF가 뭐고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또 국내에서는 어떤 레버리지 ETF가 인기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의 레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렛대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경제 용어로 쓰이면 내 돈이 아닌 타인의 자본,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만 올라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조금만 나도 크게 잃을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투자입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건 단일 종목에도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주식이나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를 2배나 3배까지 확대해가지고 추종하는 ETF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아까 말씀드린 ETF, 속슬, SOXL을 한번 예시로 볼게요. 속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예요.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AMD, 퀄컴, 브로드컴 등이 들어가 있고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합니다. 속슬은 매 거래일 기준으로 반도체 지수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운용을 하고요. 기초가 되는 지수가 1% 상승하면 속슬은 3% 상승합니다. 하지만 1%가 하락하면 당연히 3%로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수익을 얻을 때는 크게 얻을 수 있지만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오늘 촬영일 5월 14일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레버리지 ETF 1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당연히 SOXL, 방금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변동을 3배로 추종합니다. 반도체 산업 주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주가를 구성하는 목록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입니다. TQQQ,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종합니다. 미국의 기술기업 주가들과 함께 움직이는데요. 기술기업이라고 하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들어가 있겠죠. TMF, 만기가 20년인 미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률의 3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만기가 20년 이상인 초장기 미국채들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래서 미국채들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TMF 주가는 보통 금리랑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QLD, 아까 나왔던 TQQQ랑 좀 유사한데요. 아무따 QQQ, 그냥 사라, 뭔지 몰라도 그냥 사라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QQQ의 2배 레버리지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수익률을 추구를 하고요. 나스닥 100이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등이 들어가겠죠. 다음에 나오는 5가지는 한 종목의 2배를 추종하는 ETF들인데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NVDL, 뭐겠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인데 올해 초에 젠슨 왕의 한마디 때문에 엔비디아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서도 엔비디아를 진입해가지고 찍먹하고 나오는 투자자들이 조금 있었고요. TSLL,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 또 BITX, 요새 비트코인 좀 괜찮죠? 비트코인의 가격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코닐, CONL이라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PTIR은 당연히 팔란티어 아니겠어요? 팔란티어 가격을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 갑자기 상폐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올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1월에 그 양자 컴퓨터 주식 중에 알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온큐라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아이온큐의 주가를 3배로 추종하던 ETP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에 수렴하면서 이 상품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 시세를 3배로 추종하던 건데 아이온큐가 하룻밤새 33%가 넘게 빠져버린 거예요. 손실이 100%가 넘어서 청산당한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조심해야 할 게 1년 동안 수익률이 20%라고 해도 그 1년 사이에 변동성이 많았다면 사실은 수익이 아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러니까 테슬라를 장기로 봤을 때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 종목 한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하지만 테슬라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 원금은 100만 원, 그리고 나스닥 2배의 ETF,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합니다. 오늘 나스닥이 10%가 올랐어요. 내가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나는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얻게 되니까 내 수익은 10만 원, 그리고 총 원금은 11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나스닥 2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의 수익이니까 20만 원, 총 내 원금이 1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엄청 기분이 좋겠죠? 근데 다음날 나스닥이 9%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지수에만 투자를 했다면, 나스닥에만 투자를 했다면 110만 원에서 9%가 빠지니까 100만 한 1,000원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어제 얻은 10만 원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내가 레버리지 2배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손실은 9%가 아니고 2배인 18%입니다. 어제 내가 20만 원을 얻어서 120만 원이 됐으니까 120만 원에서 18%가 빠진다 치면 100만 원이 안 돼요. 98만 원입니다. 원금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반복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슈카쌤 채널에서도 레버리지는 단타용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번 잃으면 본전 생각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서서 이걸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한대요. 정리하자면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워낙 높고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한국은행에서도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뉴스 자료,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짧게 결론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리스크를 추구하는 투자 성향은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두 번째,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제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하세요 라는 조언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랑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알겠지만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오래 들고 있을 상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성투만 하셨으면 좋겠고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